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지털바이오의료연구본부의 허철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이전 세미나에서 발표할 내용은 그 신속 분자 진단 기기, 즉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PCR 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PCR 기기는 아마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아마 전 국민이 아마 거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간 기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이 앞쪽 두 배경하고 기술 개요에서는 감염병하고 그다음에 PC 신속 분자 진단에 대한 일반적인 그 뭐 동향이나 아니면 뭐 그 시장 현황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뒤쪽 세 번째 기술 개발 결과 연구 개발 성과 쪽에서는 저희가 이 신속 분자 진단 기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내용 및 결과 위주로 저희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PCR 기기가 유명해진 게 이제 감염병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감염병의 역사를 쭉 저희가 보면은 제 20세기 초반에 거의 한 유럽하고 그쪽 전 세계 인구의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의 사망을 시킨 그 제일 유명한 스페인 독감, 이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홍콩 독감, 신종 플루와 같은 독감 바이러스들이 쭉 이제 발생이 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최근 저희가 알고 있는 코비드 19는 코로나 바이러스 쪽 관련돼 가지고 저희도 이제 영향이 있는 사스, 메르스, 그다음에 이제 2019년부터 올해는 좀 주춤했는데 작년까지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만 봤을 때는 전 세계 지금 이게 이제 23년 9월 4일자 기준으로 제가 한번 그 통계를 뽑아봤는데 인터넷에서, 그래서 코로나 전 세계 감염자 수는 약 7억 명 정도가 넘게,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에 포함이 안 된 것도 많으니까 거의 뭐 10억 명 이상이 감염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감염자 중에서 사망자가 한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사율로 보면은 한 0.1에서 한 0.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준에 3,500만 명이 감염이 됐으니까 저희 나라 인구가 5천만 명으로 봤을 때 거의 3분의 2 이상이 이제 감염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집계로는 한 3만 6천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전 세계 사망자 수보다는 좀 적은데요. 저희 나라가 한 0.1% 정도 이내 이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많은 데는 이제 전 세계 중에서 많은 데는 0.1% 이상, 뭐 0.2%로 되는 그런 그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염병이 현재 이제 보면은 발생 주기가 보시면은 스페인 독감이나 뭐 아시아 독감 텀이 보면 뭐 30년 뭐 이렇게 되다가 최근 들어 가지고는 이제 코로나 뭐 사스, 메르스, 코로스, 신종플루 이런 걸 쭉 거치면서 점점 이 발생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떤 이제 신종 감염병이 올지는 모르는데, 그게 이제 뭐 이 네이처의 2020년대에 나온 문헌에 보면은 이 매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7년, 3년, 그다음에는 뭐 솔직히 이제 앞으로는 또 매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감염병은 저희가 꼭 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질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사회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저희가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제가 뽑은 게 요게 한 2020년 정도의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훨씬 더 많이 이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쪽 사회적,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한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 전하고 후를 보면 이 소상공인들 매출이 거의 한 80%가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이제 밖에 못 나가고 이러니까, 운동 못 하고 이러니까 우울증 증가율이 거의 한 45%가 그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정규직 왜냐하면 이제 그런 그 폐쇄하는 그런 업장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비정규직 실직이 한 6배 정도가 증가했다는 통계를 그때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 언론 쪽에서 많이 데이터를 뽑아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약 우리 국제적으로 봤을 때 약 9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경 한 1,00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은 이제 증발을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국내로 봤을 때도 한 67조 원 정도가 증발을 했고 67만 개 일자리가 감소를 했고, 뭐 아시다시피 경제 성장률도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거의 뭐 마이너스 뭐 2%에서 3%이 정도까지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감염병의 어떻게 보면 큰
그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감염병이 딱 발생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열이 난다거나 아니면 인후통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런 증상에 의해서 이제 감염자를 그 선별을 하고 그다음 격리하고 그다음 확진 검사를 거쳐서 이제 거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스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지금까지 그 유증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대부분 보시면 뭐 식당이나 영화관 예전에 가셨을 때 보시면 측정하는 게 체온이잖아요. 근데 체온 같은 게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이 실제로 체온과 코로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한 25%, 즉 그 말은 이 코로나가 확진이 됐더라도 그 열이 안 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체온계가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체온계가 정확도가 한 80% 정도. 그다음에 실제로 또 이제 줄이 쫙 서 있고 앞에서 방호복 입고 이렇게 체온을 재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인한 상대방의 서로 감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에서 이제 선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저희가 알고 이게 이제 좀 약간 문제점으로 이제 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체온을 이제 재가지고 이 사람이 좀 증상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이런 것을 이제 측정을 선별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단 검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감염병을 진단하는 기술에는 아마 대부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희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쪽 왼쪽이 진단 키트,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그 PCR 분자 진단 기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게 앞에 있는 일반 병원에 가서 한 번씩은 다 이렇게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 해서 이렇게 면봉을 넣어가지고 쭉 깊이 넣어서 쭉 훑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어떤 용액에 넣어가지고 이거 이제 그 띠 두 개 선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에 따라서 이게 음성이냐 양성이냐 이런 거 아마 대부분 다 거의 한두 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한 서너 번을 해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징으로 보면은 이쪽 그 왼쪽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항원 검사입니다. 그 단백질 검사고요. 그다음에 정확도는 한 50% 그래서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래서 스크린용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증상일 때는 거의 좀 검출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검사 비용은 굉장히 저가고 가정이나 일반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스크린용으로 사용하는데 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정확도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감염이 됐는데 감염이 안 된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진단 키트로 스크리닝을 하고 나서 이제 그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오늘 말씀드린 PCR 이 기기를 가지고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유전자 검사도 이제 그 이 샘플을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쭉 프로세스에 따라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유전자 검사 정확도가 이제 한 95% 이상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증상일 때도 이제 검출이 가능한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기기들이 조금 고가이긴 합니다. 그래서 비싼 것은 뭐 몇백만 원이 넘어가고 싼 건 한 2, 300만 원 한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로 보면 이런 거는 대형 병원이나 대형 병원에서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확진 용도로 그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감염병 진단 기술은 두 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는 뭐 휴마시스, SD바이오, 뭐 시젠, 수젠텍, 오산케어헬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진단 키트 이렇게 뭐 약국 같은 데서 사면은 그런 회사들이 있고요. 네, 분자 진단 기기로는 뭐 로슈, 아보트, 휴마시스, 지은 시스템, 뭐 이렇게 바이오니아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런 거를 연구 개발하고 상용화를 해가지고 지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단 키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항원 검출인데요. 비강이나 후두부, 이제 가래 등에서 채취한 검체 바이러스를 항원 단백질을 직접 검출하는 방법인데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샘플 패드에다가 딱 떨어뜨리면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해가면서 이제 가운데 선 위에 이제 그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낚시 바늘 같은 게 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쭉 가다가 그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걸 딱 잡는 거죠. 잡으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색깔이 나서 발색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줄이 쫙 생기고 그래서 두 줄 나오면 이제 그게 이제 양성,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만 나오면 그게 음성 이렇게 이제 그 진단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단 시간은 한 15분 이내. 그래서 굉장히 진단 시간은 빠른데 대신 이제 정확도가 낮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진단 키트, 면역 진단 같은 키트에 대해서 한 상용화된 게 한 260개 정도. 이게 아마 2020년 5월 6일 기준이라서 그 이후에는 아마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한 260개 정도고요. 국산 진단 키트가 한 9개 기업이 이제 진단 키트를 생산을 하고 있었고 제품은 한 24개 정도가 제품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들어본 이름 많으실 거예요. 휴마시스, 그다음에 래피드젠, SD바이오, 수젠텍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지금 현재 저희 진단 키트를 현재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고 또 상용화를 시켜가지고 시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오늘 발표드린 그 분자진단 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이제 분자진단 기기가 표준법으로 사용하는 게 저기 RT-PCR이라고 그 RT가 이제 리얼타임이고 PCR이 폴리머 체인 리액션이라 그래가지고 실시간 이제 RT-PCR이라고 주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냥 줄여서 PCR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저 실시간 RT-PCR을 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검체 내에 소량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유전자를 계속 증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전자가 거기서 나오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한 개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 계속해서 카피를 해가지고 증폭을 시키면 10개, 10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신호가 굉장히 주로 보면은 이제 빛으로 광신호로 측정을 하는데 그럼 한 개인 것보다 이제 100개가 됐으면 광신호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게 그 측정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 오른쪽에는 이제 뭐 이 전사하고 그다음에 저기 증폭하는 그런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특징은 이게 이제 증폭을 할 때 온도 변화를 한 세 군데를 사용을 합니다. 95도, 표준으로 95도, 55도, 72도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증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형광을 딱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증폭 시간이 증폭 시간이 지금 표준으로 이게 사이클을 돌리는데 한 40분 정도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 증폭 시간만 한 3시간에서 4시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을 가져오는 거, 그다음 그 결과 정리하고 그러면은 실제로 빠르면은 병원에서 빠르면 뭐 6시간 하루 안에도 나오는데 아마 다들 해보셨을 텐데 그 전날 이 샘플을 저희가 채취를 하면 그 다음 날 문자로 이게 PCR 결과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PCR 그 기술 중에 또 하나가 아까 보면은 그 온도를 세 군데 온도를 거쳐서 이제 위 아래로 올라가면서 얘를 그 증폭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등온 증폭 보호라 그래가지고 한 온도에서 그냥 그 증폭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딱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얘가 한 온도면은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그 바이러스 단백질이나 아니면 이게 이제 프라이머 붙이는 그 프라이머들의 한계가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에 있는 실시간 그 RT-PCR보다는 약간 좀 제한적이죠, 사용이. 그렇지만 앞쪽에서 그 온도를 높이고 내리는 데 들어가는 히터 이 부분이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 한 온도만을 고정시켜 두니까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편리하죠. 사용할 수 있는 그 바이러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도 현재 지금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마 출시도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도 그러면은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앞쪽에 있는 RT-PCR보다는 약간 더 정확도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유전자 가위, 뭐 크리스퍼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바이러스에 진단하는 데도 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유전자 부위를 인식하고 절단해 가지고 수정하는 최신 검사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앞쪽에서 등온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등온 방법과 거의 장단점이 유사합니다. 이제 뭐 정확도가 그렇게 RT-PCR보다는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고 물론 검출 시간은 조금 더 빠르긴 한데요. 대신 정확도가 낮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하이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죠, 이런데. 그래서 아마 이걸로 상용화를 한 장비를 제가 약간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찾아보면은 나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이제 그 PCR들이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진단 기기로 봤을 때는 이제 20년 5월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 상용화된 게 한 265개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국산은 분자진단 기계가 한 23개 업체가 있는데 28개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도 보시면 아마 저희들 들어본 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아까 보면 오상도 있고 바이오니아 있고 뭐 바디텍 메이저도 있고 주로 그런 PCR 기기를 상용을 해가지고 시판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의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진단기기 개발을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게 너무 급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그 업체나 이런 연구기관들에 돈을 줘가지고 굉장히 긴급하게 개발을 했죠. 개발을 한 다음에 원래는 의료기기라는 게 아까도 이제 박정호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정식 승인을 거쳐가지고 이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이제 정부에서 긴급 사용 승인 제도를 실시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위한 노력을 굉장히 각국의 나라에서 했죠. 그래서 미국, 중국, 뭐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보면은 그 진단 기기를 개발하는 거를 신속하게 그냥 승인을 해줘가지고 그냥 너무 급하니까 환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광범위하게 퍼지니까 팬데믹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렇게 신속하게 그 긴급 승인을 받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저기 아보트 뭐 이런 거 한국 기업으로는 밑에 보시면 미코바이오메드 그다음에 웰스바이오 이런 쪽에서 긴급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때 사용을 했었죠.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기계들이 많이 이제 필요하고 또 사용이 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국가별로 이제 긴급 사용용 승인을 보면 미국과 미국이 제일 많았죠. 미국이 57건 보시면은 뭐 중국 그다음에 뭐 중국도 25건, 한국에는 5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여기 분자진단 쪽에서 표시되는 게 각 나라에서 한국 그 제품이 긴급 승인 받은 거에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PCR 기기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정확도도 그렇고 뭐 값도 싸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긴급 승인을 받아가지고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됐었죠. 그렇게 저희가 이제 그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해준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수출 현황을 보면은 이제 19년까지는 좀 이제 그래도 상승을 하다가 2020년에 이제 3월달에 보시면은 갑자기 이제 6,100만 달러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다음 4월에는 거의 2억 6,700만 달러. 이때 이제 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대 초반 가고 3, 4월 달에 들어가면서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수출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우리 기업들이.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2020년 3월하고 4월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의 수출액이 많아졌냐 보면 3월까지는 뭐 이탈리아, 미국 있다가 4월부터는 브라질, 뭐 인도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는 선진국에 가다가 선진국도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긴급 승인이 들어가니까 그 외에 이제 뭐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그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진단기기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그 진단에 사용되는 진단 키트나 그다음에 PCR 기기들이 현재 그럼 앞으로 이제 기술 개발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은 주로 보면은 이제 정확도 그다음에 측정 시간 뭐 민감도 이런 거를 이제 계속 그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해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진단 쪽에서는 뭐 나노 기술 기반으로 해서 정확도를 향상을 하고 그다음 디지털 PCR 그다음에 뭐 NGS 기반으로 해서 그 진단 정확도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지금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면역 진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반도체나 나노 기술을 융합해서 소형화하는 거, 그다음에 정확도 개선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PCR 같은 것도 연구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디지털 PCR은 일반 PCR보다는 굉장히 바이러스가 작은 경우에 소량인 경우에는 좀 일반 PCR, RT-PCR보다 현재 표준화된 RT-PCR보다는 조금 그 성능이 퍼포먼스가 좋은데요. 그냥 좀 바이러스가 많은 경우에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약간 가격대도 좀 비싼 상태이고, 그다음에 뭐 NGS,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연구하시는 반도체 칩, 그러니까 뭐 저기 그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같은 거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광 소자를 이용해서 그 진단 그 키트나 PCR 기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요즘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인조코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호흡을 하면 그 안에 그 호흡 가스 내에 굉장히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라고 하는 가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감염 환자와 정상인과의 호흡 그 나오는 날숨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분석을 해보면 얘가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영구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임상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임상 실험이 많이 됐거나 그러지 않아서 실제로 나와 있는 제품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주로 이스라엘 기업에서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 나라에서도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런 그 감염병은 아닌데 폐암 환자에 대해서는 이런 그 날숨 그 가스 센서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질량 분석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이 비말 환자 나온 비말을 갖다가 이렇게 가스 질량 분석기를 이용하니까 실제로 보면은 그 비말 안에서도 이제 그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입자들이나 또는 아닌 입자들의 무게가 다르니까 그거를 이렇게 쭉 분사를 하면은
얘가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 속도가 다르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고가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임상 적용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칩을 이용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좀 소형화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검사 시간은 좀 짧을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검체 수가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임상적으로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돼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기술 발전이 트렌드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그 PCR 그 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 진단 검사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위한 그 이제 프로세스 공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면봉으로 바이오 샘플을 얻어서 그 샘플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DNA를 추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액에다 넣고 이제 그 라이시스를 하면은 거기에 안에 들어있는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가 있으면 그거를 농축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뭐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요만한 바이럴병에 뭐 한 10개 들어있으면 굉장히 소량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것들을 다른 것들은 다 없애고 DNA 분리 농축을 해가지고 그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기의 그 증폭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뭐 등원으로 할 수도 있고 온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한 40사이클 정도를 돌리면 거기서 이제 광학 측정으로 측정을 하면 제일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점점 이제 형광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광소자를 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얘가 확 그 감염이 됐다 안 됐다 그걸 확진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전반적인 지금 현재 그 이루어지고 있는 PCR의 검사의 프로세스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PCR의 이제 검사 문제점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은 측정 방식 중에서 광학 측정 방식인데요. 현재 광학 측정을 보면은 이게 형광 그러니까 한 파장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형광 필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터를 갖다가 교체하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측정 시간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다른 여분의 부품들이 더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광원을 계속 쏟아보면은 이 필터가 또 탈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노이즈로 인해서 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 쪽에서 문제점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검체 쪽에서 이제 저희도 아시다시피 이게 면봉을 코로 좀 깊숙이 집어넣잖아요. 깊숙이 집어넣으면은 좀 저희가 좀 불편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깊이 넣으면은 그래서 그런 뭐 통증이나 불편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검체 채취자가 이렇게 막 방어복을 입고 하니까 서로 또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는 그 두 가지를 문제점으로 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 방안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쪽 측정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필터 없이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광학 측정 기술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붙이기는 직교 코드 기반의 자전광학 측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여분의 기계적 무빙 파트가 불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형광 필터도 불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장을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를 동시에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교 번화를 통한 노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게 원래 이 방식이 이제 통신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광원을 만약에 4개가 있다. 그럼 광원을 갖다가 10, 100, 10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1일 때는 광원을 쏘고 0일 때는 광원을 안 쏘고 그러면 실제로 이 4가지 파장으로 같이 이렇게 코드를 줘가지고 하면은 실제로 만약에 4가지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면은 그 바이러스에서 나오는 그 레이저 원에 대한 것만 저희가 디텍션 쪽에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저희가 이런 방법을 이제 그 광학 측정 그 부에 저희가 적용을 해서 기술 개발을 했고요. 검체 쪽에서는 저희가 타액으로 그러니까 이 면봉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타액 내에도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협하니까 이건 이제 이 그런 거 좀 고통이나 이런 거를 좀 줄이면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검체 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 차별성을 쭉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 같이 검체 쪽에서는 이제 보시면 뭐 피검제의 고통, 그다음에 뭐 상하기도 수압이 필요 없고요. 방호복이나 이런 거를 장시간 착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희는 타액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저런 PCR 기계 같은 건 주로 보면은 전문가나 공공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 보건소 이런 데서 사용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자택이나 또는 뭐 선별연구소 이런 데서 사용하게끔 하려고 저희는 기술 개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시료 전처리 같은 것도 저쪽은 화학적으로 하지만 저희는 물리적이나 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의 추출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정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저쪽에서는 이제 기존 기술에서는 유기형광체를 사용하는데 저희는 이제 주로 나노 융합 소재나 아니면 무기형광체를 기반으로 해서 고속 핵상 증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고, 측정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직격 코드로 사용을 해서 필터 없이 형광 측정을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검사 시간을 봤을 때는 기존 기술은 한 4시간 걸린다고 보시면 저희 기술은 한 1시간 정도 이내에 확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이 내부 과제를 가지고 한 2년 동안 이제 연구한 내용인데요. 뭐 1차 년도는 시료 전처리하고 2차 년도에는 주로 그 기기를 개발하는 쪽으로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희 연구원만 뿐만 아니라 실제 지닌 시스템이 그 PCR을 그 만들어서 상용을 해서 지금 시판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요구사항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저희 쪽에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면은 이쪽 실제 회사 쪽에서 그런 실제 기기들을 제작을 하고 이제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같이 연구를 해서 그래야 이제 그 기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아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개발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게 전처리 기술인데요. 아까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그 유기 형광체를 사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제 왼쪽에 보시면은 그 이제 그레스 비드, 조그만한 그 비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 바이러스 그 용액을 넣어서 같이 이렇게 흔들거나 그러면 그 비드에 의해서 이제 그 핵산 효율 추출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측정을 했을 때 그래스 비드의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 나는데 지금 봤을 때는 뭐 30 마이크로, 70 마이크로 이 정도가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RNA 회수율이 높은 것을 저희가 그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타액으로 봤을 때도 타액이 100%인 타액 저희가 그냥 이렇게 침뱉어 가지고 해도 조금 약간 높은 효율로 RNA를 검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엿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측정을 통해서 저희 이 시료 전처리 하는 비드를 통해서 시료 전처리가 정말로 잘 되고 기존에 있는 시료 전처리와 동등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저희가 이제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는 비드였는데 이거는 이제 나노 융합 소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PCR 분석 그 성능을 향상한 건데, 저쪽에 보시면 이제 나노 입자에다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산화그래핀 같은 거를 같이 복합을 시켜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이제 비드를 대체를 해가지고 그 시료 전처리를 해서 그 핵산의 그 추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이 나노 입자하고 산화그래핀을 사용해서 그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그 실험을 해보니까 바이러스별 농도별로 봤을 때 CT 값이 감소한다는 거는 이 CT 값이 왼쪽으로 간다는 거는 사이클 수가 적음에도 실제로 신호가 더 많이 나오니까 실제로 평균적으로 40사이클을 돌렸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잘 되면 30사이클에서도 저희가 측정을 해가지고 이걸 진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들을 저희가 이제 그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그 바이러스별로 그 형광 측정을 하기 위해서 4종의 그 형광 프로브도 같이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 뭐 FEM, 헥스, 그다음에 텍사스 레드, 그다음에 CY5 이런 거에 4종의 형광 프로브를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게 잘 그 형광이 나오는지를 쭉 이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프상에서 보시면은 잘 이렇게 형광이 잘 나오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저희가 개발한 그 PCR 시스템의 구성도를 보시면 저쪽 광원 제어보드, 그러니까 그 파장에 4개 파장을 쓰고 LD를 쓰고 거기에서 그 코드로 이렇게 그 송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송신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수신부 쪽에서는 이제 광을 쐈을 때 그쪽 안에 칩 안에서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오는 형광을 그거를 그 잡을 수 있는 시무스 카메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이쪽 그 측정 쪽에서의 구성도는 이렇게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 16비트를 적용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뭐 16에서 32, 그다음에 64, 128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6이 아니라 뭐 64개로 쪼개서 넣는다. 그러면은 더 많은 뭐 4개가 아니라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 만약 24개를 넣는다. 그러면 24개 바이러스를 그냥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기기 쪽에서 만들기 위해서 저는 광섬유 파장을 분배할 수 있는 광섬유 파장 분배기, 그다음에 20채짜리 이제 번들 수신 모듈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레이저 구동 보드, 그다음에 이제 이런 20개 형광신호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이제 측정한 그런 이미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실제로 광학적 측정 모듈에서 이렇게 신호를 줘가지고 그 칩 쪽에서 나오는 그 형광 빛 이런 거를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얻어서 이미지로 찍어놓은 그런 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가지고 저런 앞에 있는 기술 뭐 전처리, 그 다음에 모듈 이런 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PCR 시스템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 왼쪽 위쪽의 그림이 저희가 개발한 그 PCR 시스템의 실제 시작품이 되겠습니다. 저 시작품은 저희가 아까 그 공동연구기관으로 한 그 진 시스템이 PCR을 직접 시판해서 상용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기술과 저희 기술을 이렇게 융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진 시스템 쪽에서는 밑에 있는 아까 히터 부분 있잖아요. 히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개발하지는 않았고 기존에 있는 히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위쪽의 광학 측정부만을 저희 거 기술로 교체를 해가지고 시제품을 만든 그런 그 시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실제로 여러 가지의 그 뭐 노란빛, 파란빛, 뭐 빨간빛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순간적으로 줘가지고 빛이 나오는 거를 실제로 찍은 사진이고, 그 오른쪽 위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장비를 샘플을 돌렸을 때 실제로 잘 그래프가 잘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4가지 그 형광 그 프루브를 개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형광 프루브별로 이렇게 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잘 그 데이터가 잘 형광 그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 시작품을 가지고 이게 이제 이 한 개의 웰에 네 가지 바이러스를 다 집어 넣어 가지고 이렇게 측정이 되느냐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같은 이제 파장은 블루, 그다음 그린, 옐로우, 그다음 레드 레이저를 사용을 했고요. 거기에 맞는 이제 그 형광 프루브가 팸, 헥스, 그다음에 록스, 그다음에 CY5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개의 웰에다 다 집어넣고 실제로 이제 해본 거죠. 그래서 보면은 팸, 헥스, 록스 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제가 잘못 넣은 것 같은데 저것도 실제로 이런 다른 것과 같이 그래프가 나오는 이쁘게 나오는 그래프가 있는데 저거 제가 바꾸지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이게 4개의 바이러스가 같이 있으니까 같이 똑같이 빛이 나오겠죠. 빛이 나오는데도 아까 이제 직격 코드로 해가지고 그거를 하면은 팸만을 디텍션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팸, 헥스, 뭐 CY, 저거 록스까지 해가지고 4개의 바이러스가 다 측정한 그 빛을 내더라도 그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빛을 정확하게 디텍션을 해가지고 그게 이런 바이러스다 이런 거를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이제 그 측정이나 아니면 테스트를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디텍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까 앞쪽에 있는 거는 실제 타액은 아니었고요. 연구실에서 실험실에서 저희가 이제 스파이크를 해가지고 연구실 실험실에서 실험한 거고, 실제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타액을 가지고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타액은 저쪽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에서 받은 타액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타액을 사용을 했을 때도 검출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실제로 확인을 했고, 이 실험은 저희가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그 타액 샘플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그렇긴 한데 나중에 보면 다른 뭐 바이러스 아니면 독감이나 아니면 환자들한테 샘플을 얻어가지고 계속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쌓아서 좀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최적화를 하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타액에서도 저희가 측정 가능하다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 거가 시작품이 저 크기를 보시면 한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그런 제품과 크기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는 한 40분 이내, 기존 제품은 한 2시간이나 그러면
그다음에 기존 제품은 4가지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걸 숫자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필터 이런 거가 필요해서. 근데 저희가 같은 경우는 4가지 바이러스를 동시에 측정을 할 수 있고요. 민감도로 봤을 때 나노 융합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민감도는 한 10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치료 전철 시간도 기존은 한 20, 30분 걸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분 정도 이 정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저런 기술들이 이 PCR 말고도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형광 실험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기에 대해서 다 사용할 수 있고, 말씀을 드렸던 그 현장 진단 기기 있잖아요. 피를 사용하거나 뭐 소변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도 대부분 많이 광으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 데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감염성 치료, 혈액 소변 이런 것도 다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이용하면 실제로 이제 다음에 어떤 또 신변종 바이러스가 왔을 때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저희가 뭐 40분, 그다음에 민감도 특이도 한 95% 기존 제품과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는 PCR 광섬유 들어가는 걸 20개로 했지만 이거는 뭐 30개, 40개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료 전술이 한 10분, 그다음에 사종까지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프라이머 프로브 같은 것도 솔직히 여기 사정으로 했지만 더 많이 저희가 개발을 하면은 더 많은 바이러스를 저희가 검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기기들을 이제 하면은 의료기기, 이게 이제 KFD 승인까지는 아닌데 그 전에 우리가 기기를 만들어서 이 기기가 정말로 잘 만들어졌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전문 기관에다 맡겨가지고 그 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절차로 테스트를 했을 때 정말 잘 작동을 한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공인시험 성적서도 저희가 받았고요. 이제 저희가 연구기관이니까 연구를 하면은 논문이나 특허 이런 거 많이 써야 되니까 논문도 뭐 괜찮은 논문에 저희가 한 3번 정도, 그래도 한 2년 정도에 3번 정도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서 게재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특허 같은 것도 이 기술에 관련된 특허도 저희가 다 확보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내 특허가 9건 정도 돼 있고, 이 국내 특허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국제 특허로 출원되고 있는 상태이니까 나중에 되면 국제 특허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 특허도 한 2건 정도가 이미 등록이 됐고, 국내 특허 9건이 등록이 됐고, 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국제 출원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 뭐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상용화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동 보드, 그다음에 뭐 발광 구동 보드 시스템 이런 거 다 저희가 시작품으로 실제로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방송이나 이런 데 좀 기술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도에 이제 방송 촬영으로 나간 그런 홍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때 뭐 대전 KBS, 대전 MBC, TJB와 ATN 사이언스 등 실제 와가지고 이 이제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촬영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방송 홍보가 된 상황, 그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에도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디지털 타임스, 헤럴드 경제 이런 거 해가지고 한 12개 지면에 저희가 쭉 홍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 여기 서울 코엑스에서 AIoT 국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 장비를 가지고 가서 전시를 했었거든요. 3일 동안. 그리고 올 초에 또 다른 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도 또 전시를 했었고, 그래서 이 기술은 이런 뭐 방송 홍보나 아니면 신문 지면이나 이렇게 했고, 그다음 전시회도 제가 기억하기로 한 3번 정도 전시회를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나 아니면은 연구자분들이 와가지고 관심을 되게 많이 표현을 했었고요. 그래서 기술 이전이나 이런 거 문의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런 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기술들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제 신변종 바이러스가 왔을 때 신속한 진단이나 즉각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또 현재 분자 진단 기술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고, 감염병 말고도 수의나 아니면 농축식품 검역, 그러니까 뭐 어떤 농식품 안에 어떤 뭐 다른 뭐 바이러스들이나 아니면 나쁜 성분들이 들어 있을 때 그런 거를 현장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저희의 국산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저희 나라에서 뭐 업체에서 실제로 기술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시키면 그게 이제 수입 의존도 같은 걸 굉장히 낮출 수가 있으니까 저희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화 이제 계획을 저희가 이제 쭉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23년, 25년부터 주로 이제 그 분자 진단 기기를 실제로 그 만들어서 상용화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컨택을 해가지고 이제 기술 이전을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상용화를 하려고 그러고 26년, 27년 정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나노 융합 소재 이런 거는 분자 진단 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기술 이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예상하기로는 뭐 한 28년 이 정도에서 뭐 임상 시험하고 KFD 승인 받고 그래야 실제적으로 이제 상용화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상용화 계획을 쭉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도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그 만들었던 그 기기에 관한 동영상인데요. 그 동영상을 그냥 이게 한 2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앞쪽에 나와 그 기술에 대해서 쭉 그런 거를 이제 좀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러스하고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거를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면봉으로 해가지고 저기다 넣고 그걸 거기서 이제 핵산 뭐 추출하고 분리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보시면 PCR 그 증폭하는 그런 과정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DNA 분리하고 그다음에 다른 또 뭐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바이러스 하나를 2개로 만들고 2개를 4개로 만들고 뭐 4개를 8개로 만들고 그런 거가 이제 사이클로 쭉 돌려가지고 이제 증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증폭을 해서 이제 기존 PCR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그 램프나 아니면 저런 거 필터를 통해서 계속 그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저런 이제 단점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말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격 코드 광원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필터가 필요 없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많은 바이러스를 저희가 측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칩이 한 저 정도 사이즈인데 저 안에다 이제 칩이 들어가면 광을 쏘면은 거기서 바이러스가 존재를 하면 광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디텍션을 할 수 있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색깔별로 저희가 이제 넣어봤거든요. 뭐 그린, 레드, 블루 이런 거를 이제 거기에 맞게 바이러스에 맞게 저희가 넣으면은 실제적으로 잘 작동을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지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이제 저 왼쪽에 있는 거 같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거기에 대한 장점, 뭐 단일 칩에 내종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각 파트별로 아까 팸 하면은 실제적으로 내종이 있어도 팸을 거기에 맞는 팸을 딱 저희가 디텍션을 했고 이건 헥스 쪽을 감지만 할 수가 있고 네 개가 다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은 다 0으로 나오고 이쪽만 있는 것만 다 저희가 디텍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록스도 마찬가지고 저거 좀 데이터는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COI5 같은 것도 잘 저희가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실제로 아까 보면 특징 부피도 작고 40분 이내고 다중 바이러스 측정할 수 있고 이런 기기 개발을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속 분자 진단 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